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 대표입니다. 자, 오늘 12월 17일 화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좀 조정을 받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전일에도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전일에는 보유 종목들 화려하게 좀 매도를 했잖아요. 아직 이렇게 써놨는데 어저께 이제 매도한 부분이고 추세 지금 지켜보고 있으니까 남겨놓고 있는 건데요. 어제 이렇게 좀 화려하게 매도한 것과 달리 오늘은 조금은 지루한 시장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보유 종목들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잔잔하게 움직인 그런 하루였는데 여긴 이유가 있죠. 오전 초반부터 인맥주들이 급등락을 보이면서 이제 시장 흐름 자체가 인맥주로 좀 쏠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럼 시장 수급이 전부 다 이탈이 되죠. 일단 시장에 존재하는 수급이 인맥주로 쏠리게 되면은 인맥주에서 이 수급 자체가 전부 다 소화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시장도 조정받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내일 이슈를 살펴보면 미국 11월 소매 판매 지표가 나오고요. 자, 미국 11월 산업 생산 지표 나옵니다. 일단 소매 판매 그리고 산업 생산 이런 부분들 지금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들 사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어떻게 이제 정책적인 효과들을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이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번 FOMC가 중요하죠. 그래서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일단 가장 중요했었던 건 지난번 나온 CPI와 PPI였습니다. 이번 이제 일단은 이 FOMC가 잘 진행이 돼야 되고요. 여기서 시장이 예상한 금리 인하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내년이죠. 내년에 시장이 기대한 것과 같은 속도의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미주택건설협회 주택시장지수가 내일 또 나오게 되겠고요. 부동산 경기도 굉장히 중요한 자금 흐름의 역할을 합니다. 자, 관심 섹터 오늘 좀 넓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I 반도체 관련주 오랜만에 오늘 부각되면서 강한 상승으로 오늘 시장을 좀 주도했습니다. 지수를 이끌지 못했지만 시장을 주도했다라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오크라 제건 관련주, 오크라 제건 관련주는 오늘도 살짝 움직임이 있었는데 결국에 상승 흐름이 나오진 않았지만 계속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탄소 포집 관련주가 나왔는데 탄소 포집 관련주들 사실 좀 생소합니다. 생소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에어레인이 이제 최근에 신규 상장주로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에어레인 같은 경우에 상장한 지가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11월 8일에 상장했으니까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오늘 상한가로 이제 새롭게 새로운 종목들에 대한 이슈를 좀 제공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매매 내용은 어제 설명을 드린 부분 비슷하고요. 지금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잔량들 다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자, 이후 시장 오늘은 계속 관망 진행했습니다. 콤마가 찍혀있죠. 더 쭉 뭔가를 쓰려고 했는데 그냥 관망하고 끝났어요. 오늘보다는 내일 시장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주들도 중요한 게 뭐냐면 내일 모레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는데요. 이 마이크론 실적에 따라서 반도체주 향방이 갈리게 돼요. 여기서 지금부터 매집 시작 또는 좀 더 지켜보자 이 방향성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관망을 좀 했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시장이고요. 이 기간 동안 인맥주들이 쉬었죠. 그러면서 시장에는 원활하게 수급이 유입이 됐고 그러면서 상승을 보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쉬어가던 인맥주들에 다시 좀 불이 붙었어요. 어제부터죠. 우원식 관련주라는 새로운 인맥주가 탄생을 하면서 경동고 출신의 이 종목들, 경동고 출신의 이 임원이라든지 등기이사, 사회이사 등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종목이 무조건 관련주가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죠. 어쨌든 그런 인맥주가 다시 불이 붙으면서 인맥주들로 수급이 이탈했고요. 그러면서 지수가 다시 하락하면서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인맥주의 상승 시점엔 지수가 하락을 하는데 이는 인맥
인맥주 대부분이 시총이 극히 적은 종목들이에요. 뭐 얘기 드렸지만 뱅크웨어 글로벌이라든지 효성호임이 600억, 700억짜리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의 세력성 수급이 붙으면서 적은 시총에 거래 대금만 계속해서 증가하는 회전율이 높아지니까요. 그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시장 자금은 몰립니다. 그리고 이 몰린다는 얘기는 급등했을 때 수익 실현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수익 실현을 받아내는 물량도 있잖아요. 그럼 받아내면서 급락을 하면 손절이 나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자금은 소멸이 돼버립니다. 이게 자금이 계속 소화가 되고 소화를 넘어서도 소멸이 돼버리면 소화가 되면 양분이 되지만 소멸이 되면 무로 돌아가는 거죠. 이래서 시장의 자금이 인맥주들에서 소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 자금이 몰리면서 이제 비인맥주들인 성장주 그리고 시총 상위주들은 이 시장 자금이 그 인맥주들로 몰려가니까 비인맥주들인 성장주 그리고 시총 상위주들은 수급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고 여기서 조정이 나오니까 지수는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전형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온 그런 시장인데요. 앞으로 시장 계속해서 이럴 겁니다. 인맥주와 비인맥주 간의 시속 게임 지속될 거고요. 여기서 대응 전략 저는 항상 이렇게 봅니다. 비인맥주의 조정과 시속 게임이잖아요. 시속 게임인데 올라가는 이 시소가 있을 때 이거 그림으로 그려드리기도 좀 애매한데 동영상이 있어요. 시소가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는데 올라가는 자리에서 탑승을 하는 것도 어렵고 여기서 더 올라갈 수가 없죠. 시소는 한계가 있잖아요. 땅이라는. 그러면 올라가는 데를 타는 게 아니고 내려가는 쪽을 타줘야 됩니다. 그러면 시속 게임이니까 다시 올라갈 때 올라간 자리에서는 팔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속 게임의 이 흐름을 우리가 좀 잘 타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맥주의 조정 구간에서 비인맥주 상승 시의 매도 전략, 매수 전략은 비인맥주의 조정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맥주 상승할 때 비인맥주 매수로 보고요. 비인맥주 상승하면 뭐 수익 실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절대로 여기까지 타락했으면 많이 떨어진 거네 하고 덥석 잡으면 안 돼요. 시소에는 이렇게 땅이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종목들의 상승과 하락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이 땅을 만날지 몰라요.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비중 관리가 철저히 중요하다. 이 부분을 항상 명심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종목들 차트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에이징랜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큐런티 오늘 아쉽게도 매도가 안 됐습니다. 추세는 좋죠. 상한가에는 비록 좀 실패를 한 그런 모습인데 굉장히 좋은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었어요.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에이징랜드는 12월 2일날 요 SBS 필살기 꼭사주로 설명을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화면을 보여드리면 왜 얼굴 표정이 저럴까요? 네. 지금 이 에이징랜드 이때 12월 2일날 제가 방송 출연을 했고 12월 2일 전에 일주일 전에 이걸 녹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 최저점에서 굳이 에이징랜드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게 에이징랜드인데 확인을 해볼까요? 에이징랜드의 이때의 흐름이죠. 12월 2일에 방송이 됐고요. 그러면 그 전 화요일 11월 26일 기준으로 차트입니다. 11월 26일 기준이니까요. 딱 여기입니다. 요 자리인데 요 자리에서 제가 녹화를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화면을 보게 되면 딱 그때 모습이죠. 확대가 안 되는군요. 확대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어쨌든 여기의 모습에서 왜 얘기를 드렸냐면 그게 뭘 얘기 드리려고 그러는 거냐면 아니 굳이 왜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하느냐. 이 자리가 뭐예요? 완전 바닥을 찍고 있는 자리잖아요. 왜 이런 자리에서 이 에이징랜드를 얘기했냐면 지금 당장 사자는 게 아니에요. 이때 기준으로 지금 당장 사자는 게 아니고 이 반도체 관련주의 성장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에이징랜드를 얘기를 드린 겁니다. 저희는 10월달 상승 구간에서 매매했고요. 11월 6일날
재매수한 다음에 그대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근데 수직 낙하하는 대로 저는 보유하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에이징랜드는 TSMC 국내 유일의 협력사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반도체주가 날아가는 이유는 미국 브로드컴이 제2의 엔비디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고, 이 브로드컴이 최근 주가 상승률이 40%에 달하는데 이러한 상승을 보인 새로운 엔비디아가 나온다. 이틀 새 40%는 브로드컴이에요. 그러면 관련주들은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또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관련주들은 지금 현재 AI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전반을 다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첨단 반도체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칩넷 플랫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칩넷이라는 것은 대형 반도체를 조각조각으로 잘라서 분할해서 큰 반도체 하나의 큰 어떠한 반도체 셀을 만드는 이런 기술인데, 지금 이게 CXL 반도체로 분류가 되면서 삼성전자에서도 굉장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칩넷 플랫폼 개발을 하고 있는 이 에이징랜드고요. 그래서 브로드컴이 지금 새롭게 뭘 하고 있냐면 고객사별로 맞춤형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AI 반도체를. 그래서 애플, 그리고 챗GPT, 그러니까 오픈AI 등등 많은 지금 매그니피센트 7, 이 빅테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신들만의 이제 AI 반도체 칩을 만들려고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생산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생산을 하기 위해선 생산 라인이 필요하죠. 생산 라인이 필요한데 생산 라인만 필요한 게 아니고 디자인 하우스 작업이 필요해요. 이 설계 도면을 이 생산 라인에 적용할 수 있게끔 설계 도면을 해석해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기업이 바로 에이징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에이징랜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TSMC는 글로벌 1위 파운드리죠. 브로드컴, 뭐 지금 계약 구조를 전부 다 확인할 수는 없어요. 이건 기업의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글로벌 1위 파운드리와 디자인 하우싱 작업을 하고 있는 에이징랜드면 지금 이 브로드컴의 이런 일감들까지 따올 수 있다, 또는 영향력이 크게 발휘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상승을 많이 한 겁니다. 지금 오늘 썸네일에 보여드렸었던 자람 테크놀로지는 뉴로모픽의 대표주자고요. 뉴로모픽, 뉴럴링크, 이 일론 머스크가 만든 뉴럴링크는 사람 머릿속에 이제 아예 칩을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뉴로모픽은 사람의 이 신경망과 비슷한 이 반도체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다들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경계통, 그래서 지능형 신경망 반도체 (NPU라고) 부르는데, 이 뉴로모픽 반도체들을 생산하는 기업 자람 테크놀로지, 최근에 이제 차트를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매물 지지 라인 만들었는데, 사실 좀 신뢰를 못해서 제가 못 들어간 거고, 이번 주 마이크론 실적 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을 거다 생각했는데 뭐 이미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에이징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방송분들은 다른 종목은 볼 게 없을 것 같고요. 가온칩스도 역시 마찬가지의 종목인데, 가온칩스는 뭐 이제 이 종목은 더 이상 제가 추천의 영역을 넘어서 워낙에 많은 수익을 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잔량 남은 분들 그냥 길게 가져가라 했는데 낙폭이 굉장히 또 컸죠. 상승폭만큼 하락을 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구간이 된 겁니다. 올해부터 그리고 내년부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게 또 가온칩스이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시그네틱스는 또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데, 이 브로드컴과 시그네틱스는 20년 이상 거래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뭐 시그네틱스가 주가가 1,000원짜리라서 뭐 쉽게 상한가를 간 것도 있지만 원래 그렇게 큰 가격대 종목은 아니죠. 시총이 큰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관심을 받지 못하지만 반도체주들이 올라갈 때는 항상 단골 손님으로 끼는 종목이 또 시그네틱스입니다. 시그네틱스는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패키징 및 테스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데, 브로드컴이 주요 고객사 중 하나입니다. 브로드컴이 기존에는 엔비디아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대형 고객사가 아닌, 대형 파트너사가 아닌 이런
시그네틱스와 같은 기업들과 사업을 많이 했는데 이전에도 반도체 기업으로서 시그네틱스는 계속해서 관심을 보였었던 종목이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그네틱스가 오늘 브로드컴 관련주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시총이 적기 때문에 가장 대장주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고요.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였는데 사실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시총이 너무 작아서 관심도가 좀 떨어질 수 있고 에이징랜드만 보고 있는 건데 이런 종목들에서 시세가 크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칩셋미디어 봐야 됩니다. 역시 오늘 굉장히 급등 보였는데 퀄리타스 반도체도 오랜만에 급등 흐름을 보였죠. 요즘 끝나고는 굉장히 이 힘든 구간을 겪고 있는데 이 퀄리타스 반도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CXL 반도체 대표주자. 이 CXL 반도체는 전부 다 뭘로 통하냐면 NPU로 통해요. 새로운 뉴로모픽 관련주들로 통하기 때문에 이쪽은 함께 움직이게 될 겁니다. 엑시콘 역시 마찬가지인데 엑시콘 오늘 상승 흐름이 조금 더뎠죠. 칩셋 미디어가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원래 자율주행 관련주였습니다. 최대 주주가 이제 한투 반도체 투자, 주요 주주가 텔레칩스인데 이제 상승 흐름 보이기 시작하면 추세 전환 완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 나온 뉴스가 이 신경망 처리 장치를 NPU라고 한다 그랬죠. 이거를 통해서 이제 영상 전용 NPU를 만들 것이다. 성과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 브로드컴 상승과 함께 궤를 같이 하는 종목이 될 겁니다. 결론은 지금 이 반도체주들은요, AI 반도체 시장은 내년에 굉장히 급성장을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확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장이 이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죠. 비싸요. 엔비디아 독점이기 때문에 더 비싸게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엔비디아와 동급에 있는 이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M7 종목들은 엔비디아한테만 칩을 의존하게 될까요? 스스로 자금력도 있고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개발을 하죠. 지금은 엔비디아 걸 써주지만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뭘 하게 되냐면 자체 개발을 하게 될 겁니다. 자체 개발을 하게 되면 이 자체 개발한 이 반도체를 어디에서 생산해요? 파운드리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파운드리를 어디다 맡길까요? 검증된 기업에 맡겨야 되겠죠. 근데 검증된 기업이 어디가 있어요? 엔비디아의 파트너사들입니다. TSMC, 마이크론,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되겠죠. 아주 단순한 공식이지만 이것 자체를 아예 그냥 부정하면서 지금 현재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삼성전자를 다 쫓아왔다. 이런 것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갖는다는 것 자체는 그냥 겁만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은 안 보고 부정적인 면만 계속해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이러한 흐름에서 이 SK 하이닉스라든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이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에도 한미반도체나 SK 하이닉스 등등 성장성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메모리 업황과 지금 상관없이 내년에는 이 프리미엄 시장에서 발전을 하게 될 거고요. AI 중심의 프리미엄 시장은 기대감 계속해서 높아질 겁니다. 이번 브로드컴의 주가 상승이 바로 이런 부분을 잘 나타내준 부분이 되겠고, 이 브로드컴과의 협력사들은 아마도 올해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성장한 것만큼의 성장폭을 또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들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딱 단계별로 나오죠. M7 기업들은 엔비디아에 의존하게 될까? 아니죠. 개발을 하고 스스로 생산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생산 라인은 파운드리 업체에게 위탁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검증된 파운드리 업체가 필요해요. 검증된 파운드리 업체는 엔비디아를 통해 알 수가 있죠. 하이닉스 그 중에 한 기업이고, 한미반도체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AI 반도체의 소부장 기업들 대부분이 이 과정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AI 반도체 시장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어요. 오늘 오랜만에 반도체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드렸는데 이 부분들 뭐 이전에도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AI 반도체가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고객 맞춤형 소품종 다량 생산이 될 거예요.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될 거예요. 소품종 대량 생산의 시대는 이제 갔습니다. 다품종으로 소량 생산, 맞춤형 커스터마이징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커스터마이징 시장에서 살아남는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 소부장 기업들이 각광을 받는 이유가 커스터마이징을 하기 위해선 장비 자체를 하나하나 다 맞춰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 업체, 소재, 부품 업체들 전부 다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반도체주들을 설명드릴 때마다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몇 번 설명을 드린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반도체주들은 계속해서 희망적이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한 지금 반도체의 신시대에 발맞춰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전자의 가장 큰 문제고요. 우리는 이제 삼성전자가 아니고 성장하고 있는 하이닉스와 다른 반도체 업체들을 보면 되겠다. 부정적인 창신 메모리가 삼성전자를 쫓아오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아니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길들을 본다면 다른 시장이 열리게 될 겁니다. 자, 끝으로 한 종목 더 보면 에어레인이 오늘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새로운 정책주가 될 수도 있어요. 에어레인 같은 경우에 지금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이제 탄소 포집 기술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 트럼프 당선자는 석유화학 업체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탄소 배출권에 대한 세금을 좀 감면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탄소 배출권, 그 탄소를 많이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에게 과징금을 물려왔다면 이제 그걸 좀 감소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탄소 포집 분야에 대한 요 맥락은요, 오히려 니들이 탄소 포집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약간은 색깔이 좀 다르거든요. 약간 색깔이 좀 다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탄소 포집, 이 CCUS라고 하는데 탄소 포집 활용 저장 분야입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를 지속한다라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이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이 바로 이 CCUS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원전에서 원유 생산, 그러니까 대표적인 석유 기업 엑소모빌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석유 생산 증대를 위해서 탄소를 유전에 주입하는 CCS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CCUS 기술을 신기술 개발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형성이 된다면 정책적인 면으로 변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될 텐데요. 동방도 관련주로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린 케미칼 같은 종목들 흐름들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일단 에어레인 자체가 좀 이제 상한가를 갔으니까 대장주로 움직일 텐데,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고,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뜻하는 바가 뭡니까? 미국발 정책주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반도체 이슈도 지금 미국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이런 탄소 포집이라든지 이 미국발 정책주들 우리가 잘 보고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종목으로 연결시키는 능력, 바로 그런 분석력을 좀 활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네, 보급방 가입하시면 제가 이런 부분들을 리딩을 통해서 이런 종목으로 연결시켜드려서 가격적인 부분,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적인 부분, 이런 부분 다 맞춰 드릴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으면 보급방에 들어오셔서 제 리딩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면에서 자율주행 관련주들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 관심을 좀 가져본다면, 복잡하게 지금 차트가 되어 있는데 퓨런티어, SOS랩, 저는 특히 지금 SOS랩을 잘 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오늘 시크릿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에서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흐름 한번 봐야 되고, 제가 지금 가장 오늘 정말 특징 있게 보면 센서비였는데, 여기도 역시 브로드컴 관련주가 됐거든요.
센서비는 변동성이 너무 크고 우리가 좀 정책적인 면에서 본다면 제이션 시스템까지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세 타고 가고 있는데 이 세 종목 제이션 시스템 그리고 SS랩 피런티어 이 세 종목을 내일 미국발 정책주의 흐름을 탈 수 있다면 내일 제대로 된 상승 흐름이 한번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오늘 뭐 그렇게 오랜만에 제가 반도체주들을 설명을 드렸지만 그렇게 오래 장황하게 설명드리지 않고 단순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들 이해가 잘 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제 오늘 좀 쉬어갔으니까 내일은 좀 달려볼 만한 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좀 달려볼 만한 장을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우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